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 관심사 중 하나가 어떤 음식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악화시키는지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 환자라면 음식 섭취, 그 다음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은 얼굴에 뭘 바르면 좋아질 것인지 혹은 어떤 샴푸 쓰면 좋은지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피부나 두피 표면에 닿는 물질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체내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즉 치료와 더불어 음식,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어떤 식이요법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피부 질환과 이제 체질을 잘 아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체질 진단 받으시고 내 체질 그리고 피부 상태를 기초로 식이를 안내받는 것이죠. 따라서 상태가 심하고 만성화되었다면 꼭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우선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밖에 체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요법 한번 팁 가르쳐 드리자면요. 이제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을 피해라입니다. 상식적인 선이죠. 인스턴트 음식, 조미료 많은 음식, 음주가 대표적입니다. 어찌 보면 굳이 피부질환 환자가 아니더라도 지켜야 하면 당연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체질을 모른다면 우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군들은 피해라입니다. 이제 육식, 육류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제품 혹은 이제 밀가루에도 글루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죠.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좀 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요. 염증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을 모르는 상태라면요.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원하신다면 채식 위주의 식이 우선 권해드리고요. 이제 물론 정확한 체질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체질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이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체질 모르는 상황에서 영양제, 비타민 등등 건강기능식품 피해라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 비타민, 건강보조제 등등에도 약물의 범주에서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체질 불분하고 누구에게나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좋다고 오인하십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몇 달 이상씩 보통 장기간 드시죠? 한 통 사면 뭐 몇 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요. 근데 이제 간혹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었던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없던 피부 질환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들도 만들어지는 기원, 뭐 아니면 성질이나 약성 등에 따라서 체질 따라 선별이 되어야 하고 체질 모르는 상태라면 차라리 드시지 마세요라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식이일지, 생활일지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제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 환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음식 먹었고 어떤 특별한 곳에 갔다 혹은 어떤 운동을 했다 하는 등등을 꼭 메모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피부 상태를 수치화해 보세요. 이제 1부터 10까지 메모를 하셔서 이날은 예를 들어 이걸 먹었는데 가렵고 염증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꼼꼼하게 적어서 수주 이상 지속적으로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요. 분명 어떤 음식이나 환경이나 행동이 피부 상태 악화시키는지 경향성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 팁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정확한 체질 진단 바탕으로 식이 관리 받으시고 더불어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